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프리마켓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은 젠틀함 속 날카로운 투자 감각을 갖추신 분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드디어 길었던 셧다운이 좀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움직임을 보면 기술주들이 반격에 나서주지는 못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반격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다우지수가 최근에 이틀 연속으로 상하 최고치의 경신을 했어요. 48,000선을 돌파했는데 결국 뭐 최근에 보면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나스닥 지수가 조금 주춤하면서 상대적으로 다우가 좀 돋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결국은 기술주들에 대한 조금 이제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본적으로 일단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죠. 뭐 올해 이제 사실 뭐 상승률을 보면은 뭐 대부분 우리가 좀 이름을 들어서 알만한 기술주들은 대부분 뭐 70%나 80% 정도 오른 거는 굉장히 뭐 덜 오른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기술주들의 조정이 이런 상승률이 좀 컸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의 좀 확대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제 지금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어떤 뭐 이동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순환매 단기적인 순환매 정도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너무 확대 해석을 하기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지금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관들 같은 시장 주체들이 기술주를 팔고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규모의 자금 이동까지는 아니고 일단 지금 포트폴리오의 일부 조정이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차익의 실현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적어도 주도 업종의 교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승의 모멘텀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기술주 이외에 뚜렷하게 지금 상승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종들이 뭐가 있느냐고 우리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AI 성장에 힘을 입은 그런 기술주들의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주도 역할은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다우지수가 고점을 찍는 게 시장의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최근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저조했던 코스닥이 최근에 좀 힘을 내고 있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키 맞추기라는 부분이 항상 어느 시장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쏠리기보다는 이게 좀 약간 균형을 이루는 이런 쪽에서의 어떤 흐름 보면 미국 증시도 저는 굉장히 좀 최근의 흐름이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결국 연말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산타크로스 랠리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거는 오히려 또 기술주 쪽이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결국에 그 분수령이 되는 것이 다음 주에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하나의 어떤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을 또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럼 이렇게 빅테크들이 빠져 있을 때 사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들이 효자 종목이 되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빠졌을 때 좀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사실 뭐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은 당장 예를 하나 들자면은 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고점 찍고 조금 밀렸는데 네. 오늘 모건스탠리에서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을 했어요. 325달러까지 상향을 했거든요. 지금 시장에 나온 목표가 중에 제일 높은 목표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내년 이제 EPS를 25달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장 높은 그런 목표가인데 결국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내년 이익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마이크론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이익이 상 최대가 될 것이다. 지금 그만큼 반도체 빅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뭐 메모리, HBM 할 것 없이 다 좋다. 그러면은 마이크론에 대해서 목표가를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지금 요번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이 빅테크들한테는 또 하나의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말을 샌디스크 CEO가 했던데 공급 부족이라 하면 또 시장이 환호할 만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셨고요. 그럼 또 마이크론과 묶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뭐 시게이트라던가 웨스턴 디지털 이런 종목들은 오늘은 좀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각각 4%, 뭐 3%대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서 지금은 볼 수 없겠죠. 이게 좀 재밌는 게 네.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같은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알기는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이 글로벌 점유율 42%, 시게이트가 41%, 1% 차이 납니다. 1, 2위 업체예요. 3위가 도시바가 나머지를 다 가지고. 그러니까 1, 2, 3위 업체가 시장을 3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사실 이전 세대의 유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게 왜 요새 중요해졌냐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대용량 저장 장치의 수요가 급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새롭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시장을 이제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 대용량 저장 장치 시장의 80%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솔리드 스테이트 SSD가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거의 8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HDD 시장이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공급이 딸려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지금 웨스턴 디지털이나 시게이트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런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 늘어나는 국면이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웨스턴 디지털이나 시게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단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시장의 예상으로는 2028년 정도까지는 이런 그 HDD 업체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SSD가 따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격이 이제 점점 낮춰가면서 이제 시장을 장악을 할 거지만은 그 몇 년 동안은 적어도 HDD 시장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회사들에 대한 전망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마도 향후 한 2, 3년 정도는 이런 웨스턴 디지털이나 시게이트 같은 회사들의 경쟁력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우상향의 흐름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해당 내용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이 AI가 주도를 어쨌든 꽉 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AI 흐름에 올라타서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시스코 한번 볼까요, 대표님? 네, 지금 뭐 5% 이상, 오늘 아까는 한 7% 이상도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자체도 잘 나왔고 2026년 그러니까 다음 연도 회계 연도의 그 매출 전망치와 이익 전망치를 상향을 했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AI 붐으로 인해서 촉발된 데이터 센터의 확장 수요 증가에 따른 그러니까 시스코 시스템즈는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거의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코 시스템즈가 자연스럽게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 또 하나의 그 대단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올해 실적도 좋았지만은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매출 전망치, 이익 전망치가 상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그 지금 그 고점을 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이제 그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보통 이런 주식들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꺾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종목들은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뭐 투자자로 봤을 때는 지금은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니다. 사실은 조금 이제 가격상으로는 이게 뭐 좀 그 매매 잘하시는 분이 상관이 없는데 또 네. 이러다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거 지금은 약간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면 저는 눌림목에서는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떤 그 향후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눌림목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스코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눌림목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스코 시스템즈는 웃고 있지만 디즈니는 좀 울고 있습니다. 지금 5% 넘게
뒤늦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을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그 이익은 그 전망치를 상회를 했는데 매출액에서 이제 전망치를 조금 못 미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게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이 디즈니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쪽에서는 수익성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금 인상 때문에 이제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이익의 증가세가 스트리밍 쪽에서는 한 거의 한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TV 네트워크라든가 또는 이제 그 영화 부문에서의 실적이 이제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디즈니가 최근에 히트작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 실적 부진이 전체적인 실적에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스트리밍 부분이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디즈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이 스트리밍 부분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시금 이 TV라든가 영화 쪽에서의 뭔가 흥행작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좀 올랐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 조금 못 미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네. 당분간은 일단은 좀 여기서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조금 이제 그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겠는가. 이제 고점을 뚫어주면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일단 실적에 조금 이 부진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 씁쓸한 현실인 게 스트리밍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넷플릭스와 대적하기에는 그렇죠. 아직 부족하지 그러니까 계속 않나. 어제도 이제 아마 디즈니가 네. 그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그 대규모의 그 이제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쪽에 그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역시 넷플릭스라는 강자와 이제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디즈니의 하나의 어떤 굉장한 숙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디즈니 얘기 일단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애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1년간 이어졌던 공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텐센트와 수익 공유에 대한 합의가 나왔다고 네. 하는데 해당 내용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그 위챗의 미니앱이라든가 미니게임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이제 15%를 받는 쪽으로 합의가 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그 모바일 생태계 내에서 어쨌든 간에 새롭게 수익원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텐센트하고 크게 충돌 없이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고, 물론 애플 입장에서는 이게 인앱 결제의 수수료가 30%인데 네. 이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만족을 못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중국 서비스 쪽에서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는 규제 부담을 좀 덜었다는 측면에서 또 서로 간에 약간 윈윈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플의 주가는 뭐 이것 때문에 움직이진 않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보면 애플에 대한 그 글로벌 그 IB들의 전망치들이 좋아요, 상당히. 네. 애플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올해도 그렇지만은 내년에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아이폰 그 폴더블 이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주목을 해야 된다. 내년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뭔가 호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이렇게 좀 약간 최근에 보면 약간 옆으로 이제 횡보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횡보기에는 애플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그 대응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오, 네. 애플은 또 최근에 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지금은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내년을 또 기대해 보면서 지금 좀 모아가 보는 건 어떨까 하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나이키를 한번 볼까요, 대표님? 지금 네. 2.6% 오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나이키가 안 좋았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네. 주가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진짜 바닥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빠질 게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웰스파고에서 내년하고 내후년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그거예요. 이제 보면은 손익구조의 가시성이 이제 서서히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시장 평균 수익률의 의견에서 비중 확대. 그러니까 2단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이런 얘기는. 그래서 나이키의 어떤 수익에 대해서 향후에는 서서히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가도 이제 조금씩 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 나이키는 지금 워낙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과연 이제 그렇다면은 내년 내후년의 실적이 그 지금 기대만큼 좋아지겠는가라는 얘기를 좀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일단 그 바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다만 이게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다이나믹한 주가 움직임보다는 굉장히 좀 이제 서서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이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엔비디아의 흐름이 제가 지금 좀 궁금해서 그때 대표님 나오셔서 그 소프트뱅크의 지분 매각 말씀을 예.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큰 악재는 아니라고 해석을 했는데 네. 지금 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걸 보니까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건지. 사실 이제 지금 그런 거죠. 엔비디아야말로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주에 실적을 기다리면서 약간 뭔가 아무래도, 지금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실적을 기다리면서 의구심과 기대감이 겹치고 있는 단계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힘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밀리는 건 아닌데 조금 야금야금 이제 그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아마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일단 뭐 지금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차라리 다음 주 실적을 보고 나서 조금 이제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큰 게 남아있네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프리마켓 특징 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종목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아가는 종목부터 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스포티파이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데 최근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기다가 이제 AI 컨텐츠를 이제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적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프리미엄 그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쪽에다가 그 AI의 기능을 상당히 접합을 시켰죠. AI가 음악을 골라주고 또는 이제 AI의 어떤 그 뭔가 이제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응답을 해주고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최근에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2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3%가 증가를 했거든요. 3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고 EPS니까 이익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렇게 이제 AI 서비스를 확대해 가면서 실적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지금 어떤 그 구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소니라든가 유니버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같은 이런 그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체들하고 AI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들의 컨텐츠를 확대하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이러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결국 이런 그 AI에 기반으로 한 이런 서비스의 확대, 컨텐츠의 통합 전략이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기는 주 1회, 그리고 기간은 3년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티파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매수 주기 주 1회, 목표 주기 3년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단타 칠 수 있는 도전 종목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죠? 한때 굉장히 핫했던 종목입니다. 로블록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그 얘기를 가장 앞서 갔던 종목인데 최근엔 사실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 보면은 일간 이용자라든가 플랫폼 체류 시간이라든가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러면서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이제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금 흐름이 좋아요.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0% 증가를 했기 때문에 펀더멘털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향후에 이익으로 이제 전환하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메타버스 붐이 조금은 지금 사고가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AI 기술에다가 게임의 제작이라든가 소비자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키면서 이런 그 서비스의 어떤 확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목표가 155달러에서 180달러까지 상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보다는 상당히 위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지금 정도면 충분히 바닥에서 접근이 가능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매수가는 뭐 지금 정도의 가격,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0달러, 손절가 90달러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블록스 매수가 103달러 제시를 해주셨고요. 120달러까지 바라보면서 손절은 90달러 선에서 해보는 걸로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동근 대표님의 종목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5분 정도 뒤에 뉴욕 증시 개장합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